동양인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90% 이상의 환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려도 잘 인정을 안 하시거나 정말 제가 그런 게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분야는 이중턱 부분인데요. 이중턱이 왜 생기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치료의 방향, 그 치료를 나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나누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각각의 시술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턱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는 살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이중턱에 살이 많아서 이중턱이 생겼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도 99%는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턱 선에 탄력 부족이에요. 늘어짐, 연세가 좀 있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처지면서 이중턱 피부와 탄력 근육층이 늘어져서 이렇게 밑으로 처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원래 피부가 조금 얇고 힘이 없어서 탄력이 부족한 분들도 계세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세 번째는 뭐냐면, 동양인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바로 무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악골이 너무 작아서, 턱이 작아서 생기는 이중턱이에요. 우리의 이중턱은 턱뼈를 지나서 이 아래쪽에 피부와 살이 굴곡져서 늘어져 보이는 거를 이중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 턱뼈가 이만하다고 하면 그 뒤로 굴곡진 모든 게 다 이중턱처럼 보이거든요. 반대로 턱뼈가 정말 나는 큰 사람이다, 이만큼, 이런 사람은 이중턱이 있을 일이 없겠죠. 이 턱뼈의 크기가 이중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중턱은 살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턱뼈가 작아서 생기는 이중턱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인정도 잘 안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원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살이 많아서 생기는 이중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살을 빼면 됩니다. 다만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이중턱에 있는 살이 이미 한번 늘어졌거나 많이 갖고 있던 살 자체가 날렵하게 안으로 바짝 달라붙거나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얘기하자면 지방 흡입 수술을 하시면 확실합니다. 지방 흡입 수술은 우리가 이중턱에 가지고 있는 지방 세포 자체를 그대로 밖으로 빼내서 없애버리는 건데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물론 회복 기간은 필요합니다만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다시 살이 찔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방 세포는 한번 제거하고 나면 다시 생기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지방 흡입은 아시다시피 하고 나면 정말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멍도 많이 들고 일상생활에 당분간은 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들 지방 흡입을 하려고 하진 않으시죠? 흔히 우리가 아는 방법 중에는 주사 시술들이 있어요. 지방을 좀 위축시켜 가지고 축소돼 보이게 만들어주는 윤곽 주사, 그리고 그 윤곽 주사와 유사한 갸름 주사, 달걀 주사, 여러 주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사들은 효과적으로 지방을 줄일 수 있지만, 이 주사들은 지방 세포를 완전히 죽이거나 없애버리진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면 다시 지방 세포에 지방이 좀 차면서 다시 이중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술을 하신다거나 하는 건 추천할 만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른 시술들이 뭐가 있을까? 그 중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는 시술들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인모드 레이저라든지,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슈링크라는 레이저 리프팅, 그런 리프팅을 통해서도 리프팅 효과뿐만 아니라 지방 세포에 열을 가해가지고 지방 세포를 줄여주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이올렛이라는 주사가 있어요. 이 브이올렛 주사는 DC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데옥시콜린이라고 하는데, 이 성분은 이중턱의 지방을 줄일 수 있는 주사제로 FDA 승인이 나 있는 제품이에요. 다른 어떤 주사제들보다 유일하게 이 주사만 이중턱에 정말 과학적으로 지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안전하게 줄일 수 있다 라는 허가를 내줬다는 건데요. 윤곽 주사는 지방을 위축시키는 주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이올렛, 데옥시콜린이라는 성분은 지방세포를 사멸하는 효과가 있어요. 즉 지방세포를 죽인다는 거예요. 지방 흡입처럼 지방세포를 거의 반영구적으로 없애주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브이올렛은 거기에다가 콜라겐 생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력도 더불어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나는 효과가 명확한 시술을 하고 싶다 하시면 브이올렛 시술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탄력 부족 혹은 처짐에 의한 이중턱이에요. 이중턱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시술은 이중턱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레이저 기기 혹은 주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실 리프팅, 물리적으로 당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레이저 리프팅은 지방도 조금 줄여주면서 탄력을 증가시켜서 이중턱이 소위 말하는 달라붙어 보이는 효과를 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레이저 디바이스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 리프팅이에요. 녹는 실을 보통 이용을 많이 하는데, 녹는 실로 이중턱을 위로 이렇게 당겨서 고정을 시켜주는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저는 주로 두 가지의 실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첫 번째는 제가 선호하고 있는 민트 실이라는 실이 있는데, PDO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민트 실을 이용해서 턱을 아래쪽에부터 걸어서 이렇게 당겨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루엣 소프트라는 실도 저는 굉장히 선호해요. PLLA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실에 콘 형태의 움직일 수 있는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없이 이중턱을 자연스럽게 걸어서 올릴 수 있는 시술입니다. 생각보다 실 리프팅이 불편하고 아프지 않습니다. 국소 마취를 통해서 한 10분 정도의 시술이면 충분히 당겨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 리프팅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유라고 설명드렸던 하악골 크기가 작아서 생기는 이중턱의 문제예요. 턱뼈가 작아서 이중턱이 많이 노출이 되고 앞쪽이 작으니까 뒤가 그냥 커 보이는 효과, 이 효과를 과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턱을 크게 만들어주면 돼요. 턱을 크게 만들면 얼굴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얼굴의 기본은 조화인데 밸런스, 비율이 맞아줘야 돼요. 비율이 영 안 맞는 얼굴에 이 이중턱 살만 빼놓는다고 해서 얼굴이 갸름하고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1:1:1 혹은 1:1:0.8 정도가 예쁘거나 세련된 혹은 예쁘거나 좀 귀여운 얼굴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턱이 좀 작은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형물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턱 끝에 실리콘으로 된 보형물을 넣어서 턱을 조금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 흔히들 많이 하시는 시술, 필러죠. 필러를 넣으시면 보형물을 넣은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턱에 필러를 좀 넣어서 턱 끝을 조금 뾰족하게, 혹은 옆 라인부터 내 턱이 너무 작다 하면 이 옆 라인부터 필러를 살짝 넣어서 안으로 달라붙은 턱을 조금 더 V라인으로 만들어주는 데에 가성비를 굉장히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턱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나의 얼굴의 비율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내가 턱이 조금 작은 거 아닌가, 혹은 턱의 끝이 조금 너무 평평하지 않은가 고민이 되신다면 턱에 필러를 맞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중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얼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단 하나의 문제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중턱도 나는 탄력도 좋고 턱도 크기가 작지 않은데 살만 많이 쪄서, 이런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얼굴의 문제는 복합적인 이유로 생겨요. 다만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단 하나의 이유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거 하나를 해결하려고 너무 고생을 하세요. 어떤 원인이 우세하고 어떤 원인이 조금 덜한가를 고민해 보시고, 또한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 보시고요. 그 원인에 맞는 적절한 복합적인 치료를 통해서 가성비 좋게 이중턱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